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선상탄이라고 하는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누앙사 할 때 박일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선상탄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에 집중해 보도록 하자. 선상탄은 글자 그대로 배 위에서 뭐하다? 한탄하다, 이런 얘기야. 배 위에서 뭘 한탄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작품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임진왜란 직후 바로 1605년에 전운이 감도는 부산진이었어. 공간적 배경이 여기에 화자가 수군통주사라고 하는, 그냥 수군을 총괄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군통주사로 내려가 있을 때 배 위에서 읊은 시, 이런 거란 말이야. 이 작품을 그냥 간단한 키워드 3개로 정리 요약해 보자면 바로 이 배 위에서 여기 진목, 여기 진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다. 어디를? 대마도를 째려봅니다. 그래서 이 대마도를 째려보면서 역시 1605년 임진왜란 직후이다 보니까 외적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 대마도와 조선의 바다 사이에 뭐가? 황혼이 끼어 있었다는 거. 누런 구름. 그럼 여러분, 이 누런 구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어떤 먹구름인데요. 먹구름으로서 폭풍이 칠 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뭘 상징할까? 바로 전운이 감도는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상황을 상징. 선생님, 1605년이면요 임진왜란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실 임진왜란도요 1592년에 일어나가지고 소강 상태에 있다가 1597년에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급작스럽게 쓰러지면서 물러가긴 했지만 언제든 일본은 기회만 되면 조선을 재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운이 감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하튼 이런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해불양파. 일단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파도가 잔잔한 바다야. 그럼 누런 먹구름이 사라지고 파도가 잔잔한 바다가 된다는 건 결국은 전운이 사라지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간단하게 요약하면, 배 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노려보니 아직도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화자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선상탄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선상탄 가르칠 때 한탄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물론 제목에 한탄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탄에 초점을 맞추는 거겠지만, 한탄보다는 여기 진목, 황혼, 해불양파를 중심으로 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자. 그럼 이제 한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서는 헌원씨라고 하는 배를 만든 사람과 진시황, 다 알고 있죠? 진시황은 그러니까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황제, 시황제라고 하는 건 최초의 황제라는 얘기야. 그 다음 이 서부를 여러분이 잘 모를 텐데, 이 서부는 진시황의 주치의였어. 그런데 진시황이 무엇을 원했던 거야? 불로장생을 원했고 끊임없이 주치의한테 불로장생량을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서불이 진시황의 명을 받아가지고 바로 동남동녀, 아직 결혼 안 한 처녀 총각 3천여 명을 데리고 태평양 모든 섬에 불로초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특히 서불 등은 일본에 망명해가지고 시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죠. 침략의 도구를 제공한 헌원씨를 원망하고, 침략의 도구인 배를 만든 헌원씨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시조를 제공한 진시황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일본에 망명해가지고 일본의 시조가 된 서불 등을 원망, 한탄한다는 그런 이야기야. 문제는 여기에서 자신도 이게 뭐라고 하는 걸 알아?
어리석고 미친 회포라고 하는 걸 알아. 그런데 현실이 너무 암울하고 절망적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속절없는 시비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어리석고 미친 회포이고 속절없는 시비이지만 현실이 현실이다 보니까 자꾸 헌원씨나 진시황이나 서불 등이 뭐한다? 한탄스럽고 원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일본과 관계된 표현도 조금만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화아라는 말이 한번 나올 거거든요. 이 화라고 하는 표현이 중국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 외에 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사이가 사방의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중국은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나라를 사방의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참고로 기억합시다. 북쪽에 있는 사람을 북척, 남쪽에 있는 사람을 남만,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서융,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동이. 그래서 북쪽을 한게 북적, 남쪽을 한게 남만, 그 다음에 서쪽을 한게 서융, 동쪽을 한게 동이인데 이 동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조선을 지칭합니다.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선도 뭐였다는 얘기야? 오랑캐였다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이는 지금 일본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일본을 지칭하는 말은 오해입니다. 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난당적,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해추, 해추는 해적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가장 감정, 다시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 뭐다? 왜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 가장 감정적인 표현이 뭐다? 서절구투, 쥐와 개와 같은 도적놈들, 이런 얘기야. 일본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 준피도이라고 해가지고 섬나라의 꾸물거리는 오랑캐놈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여섯 종류의 표현, 여섯 종류의 표현이 뭘 지칭하고 있다? 일본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우리 강아지가 자꾸 방에서 문을 닫아놨더니 지금 밖에 문 앞에서 문을 빡빡빡빡 긁고 있어. 그래서 문 열어주고 왔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자. 준피도에 다시 갑니다. 준피는 다시 꾸물거리는 섬나라, 도자가 섬나라 도자고요. 이가 오랑캐 이자입니다. 그래서 섬나라의 꾸물거리는 오랑캐놈들, 이런 얘기야. 그럼 그 뒤에 여기에서 또 하나 반드시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화자가 아까 누가 헌원 씨가 배를 만들었다고 헌원 씨를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배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냐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과 부정적으로 평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먼저 부정적인 건 나왔습니다. 바로 전쟁 시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구가 쳐들어오기 힘든 상황인데도 배가 전시 침략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침략자를 만드는 뭐가 되었다?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침략자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부정적 평가. 그러나 이 사람이 누앙사에서 배워봤듯이 무엇을 원합니까? 바로 화자는 자연에서 자연과 벗삼아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고요. 자연과 벗삼아 살아가는 것 중에서 잘 나오는 게 낚시 같은 거 또는 어부의 삶,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럼 낚시나 어부의 삶에서는 또 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 친화와 풍류를 더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배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뒤에 요약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 다음 내용상 특징은 우리 누구의 특징? 박일로의 특징인 중국 고사와 한자성어가 매우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무인이라고 그랬죠. 민족적 자부심과 무인으로서 호방한 기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외적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드러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특징이고요. 그 다음 이제 내용 구성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서사,
통주사로 진동영에 내려와 적진을 바라보면서 아까 여기 진목하여 대마도를 굽어보니 여기 있죠. 외적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러면서 본사는 선상에서의 회포와 우국 지정을 드러내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배를 만든 헌원씨를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단락이야. 외적을 만든 진시황과 그리고 외적의 시조가 된 서부를 원망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배가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풍류와 흥취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현재는 배로 인하여 뭐가 생겼어? 근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배에 대한 무슨 태도?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 일단 외적에게 당한 수치심, 이것과 더불어 작가의 우국단심을 드러내는 부분이 다섯 번째 본사 단락으로 나타나고요. 설문시는 분을 풀고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야. 무인의 기계가 드러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7단락 나오고 마지막 결사에서 태평성대가 도래하기를 염원하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누앙사보다 한자어나 중국고사가 더 많이 나와서 해석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 역시 집중해가지고. 그런데 선상탄 진짜 잘 나옵니다. 3학년은 거의 내신에서 선상탄 필수거든요. 물론 아까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1, 2학년 시험에서도 좀 가리진 않아. 단 1, 2학년은 조금 이걸 한글로 좀 풀어줄 뿐이고 3학년 시험에서는 거의 원문으로 나오고요. 선생님이 매년 이 선상탄으로 내신을 대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잘 들어놔야 됩니다. 예, 이번에 본문 들어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말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봅니다. 선생님이 원래 현강이라고 한다면 한자 막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설명 잘 안 해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옆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밑에 나와 있는 뭐 있습니까? 단어 풀이 있죠. 이것도 좀 잘 봐두고 그 다음에 설명할 때 집중해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자.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이때 이 주사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 통주사라고 하는 수군을 총괄하는 그런 지위 정도. 그러니까 통제사하고는 다릅니다. 통제사는 임진왜란 때 신설된 직위로서 아마 총사령관 이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그냥 이 부군의 배를 관장하는 사령관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사로 보내실세. 을사삼하에. 여러분, 을사는 을사년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고요. 삼하, 여름이죠.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1년 12개월을 딱 3개월씩 잘라가지고 삼춘, 삼하, 삼추, 삼동 이렇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칭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 해석이 뭐가 됩니까? 을사년 여름에 진동영에 나려오니, 여기가 바로 부산진입니다. 부산진이라고 하는 곳. 그럼 이 부산진이니까 결국은 보자. 관방중지. 관방중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경의 중요한 요새라는 이야기야. 왜 여기가 국경의 중요한 요새야? 일본이 적이다 보니까 일본을 상대로 한 부산 쪽이 바로 뭐가 될 것이다? 여기가 국경이 될 거야. 그리고 국경의 중요한 요새 지역이 될 겁니다. 관방중지에 병이 깊다 앉아실려. 이 표현 중요합니다. 이 표현 왜 중요하냐면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지금 화자는 관방중지에 병이 깊다고 앉아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뭐가 병이 있단 말이야. 지금 아까 늙고 병든 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요소에서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무슨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뭘 드러내고 있다? 우국충정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국충정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 일장검 빗기차고. 여러분, 일장검,
화자가 뭐라고 하는 걸 보여줘? 무인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구태올라. 싸움 빼라는 이야기야. 병선에 구태올라. 여기 진목.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진목이 뭐에 해당이 된다? 눈을 부릅떠 가지고 누구를 째려본다? 왜 적을 째려본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진목하여 대마도가 일본이야. 대마도를 굽어보니. 그래서 여기에 바로 뭐가 드러나 있다? 여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으로서 외적에 대한 뭐가 드러나 있다? 적개심이 들어가 있다. 이때 왜? 오이 외는 바깥외자고 이 오애가 외적, 일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외적에 대한 뭘 보여주고 있다? 적개심을 보여주고 있다. 바람 좋친 황운. 바로 이 황운이 뭡니까?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황운이 원근에 쌓여 있고 아득한 장파는 긴 하늘과 한빛을 세. 먹구름이 그냥 빽빽하게 쌓여가지고 암담한 그런 분위기야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605년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 한 7년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 전쟁 직후에 언제든 일본이 재침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가지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선상을 배회하고 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금, 옛날과 지금을 사억이라는 말이 생각하다라는 이야기야. 옛날과 지금을 생각하니 어리미친 회포. 화자도 자기 스스로 뭐하다는 걸 알아. 이게 어리석고 미친 회포라고 하는 걸 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리석고 미친 회포에 헌원씨를 애다노라. 헌원씨를 원망하노라. 왜? 이헌원씨가 뭘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 대양이 망망하여. 그래,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가지고 천지에 뚫렸으니 진실로 배 아니면. 다시 누가? 헌원씨가 뭘 만들었어?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 아니면 풍파만리밖에 은혜 사이 엿볼렁고. 이 사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사방에 오랑캐가 직역이야.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를 엿본 게 누가 되는 거야? 일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이는 뭘 지칭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헌원씨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를 외놈이 뭐 할 수 있었다? 침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헌원씨를 원망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 뒤에 무슨 일 하려 하여, 무슨 일 하려고? 배 목기를 비롯한 곳. 이때 배 목기라고 했을 때 배 만들기. 누가? 헌원씨가 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죠. 만세천추에, 만세천추는 오랜 세월 동안 가없는 큰 패가 되어 이 배를 만든 것이 뭐가 되었다? 패가 되었다. 그 다음 보천지하, 즉 천하에, 이런 얘기야. 천하에 만민원, 만백성의 원망을 길렀구나. 다시 만백성의 뭘 길렀다? 원망을 길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이 배를 타고 조선에 침략함으로써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만백성이 뭐 했다는 얘기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백성의 원한, 이거가 뭘 가리키고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임진왜란을 지칭합니다. 결국 임진왜란을 발발시켜가지고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누구를 원망한다? 배를 만든 헌원씨. 사방으로 바다에 둘러싸인, 그러니까 사방은 아니고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 일본이 배를 타고 침략을 했는데 헌원씨가 그 배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어집어 깨달으니, 어집어 다시 깨달아 생각해보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헌원씨였단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를 비판하게 된다? 진시황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시황이 배 비록 있다 하나
외를 아니 삼기던들. 여기서 외가 역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일본을 지칭하겠죠. 외를 아니 삼기다. 삼기다가 뭐라고 그랬어? 만들다, 생기다. 그럼 진시황이 외를 뭐 했다는 얘기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외를 아니 만들었던들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배절로 나올런가. 원인은 진시황이야, 이 숭악한 놈. 뭐 이런 얘기야. 네 말을 얻어듣고 뭐나 오타. 네 말을 얻어듣고 동남동녀, 아까 결혼 안 한 처녀 총각이라고 그랬죠. 약 2,000명이라는 설도 있고 3,000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동남동녀를 그대도록 데려다가 바로 해중 모든 섬에 뭐 했다는 이야기야? 여기 진짜 오타네. 해중 모든 섬에 풀어놓아가지고, 원래 여기에 이거 들어가면 안 되고 왜 오타가 나왔지? 통분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해중 모든 섬에다가 동남동녀 2,000명을 흩어두고 바로 그 통분, 분통한, 수욕, 모욕과 수치가 화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이라고 그랬죠. 중국에까지 다 미쳤구나. 사실 명나라가 망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출병하면서 내치에 힘쓰지 못했고, 사실 굉장히 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치에 힘쓰지 못하면서 후금에게 밀리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 여기서 통분한 수욕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이 될 것이고요. 임진왜란의 수치와 모욕이 어디에까지? 중국에까지 다 미쳤구나, 이런 얘기야. 장생불사약을, 장생불사약이라고 하는 거 불로장생약이 되겠죠. 얼마나 얻어내요? 만리장성 높이 싸고 몇만 년을 사뒀던 거. 아니, 불로장생 약 그거 얻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던 진시황, 그래서 얼마나 살았어? 50살도 못 살고 죽었으면서 하면서 약간 비꼬는 거야. 이거 몇만 년을 사뒀던 거, 이렇게 비꼬는 거고요. 남대로 죽어가니 유익한 줄 모르겠도다. 어집어 생각하니 서불등이 이심. 서불등이 또 심했구나. 이때 등은 무리등자로서 서불의 무리가 심했구나. 서불만 일본에 정착한 게 아니라 서불을 따랐던 동남동녀의 일부가 일본에 정착했기 때문이야. 참 심했구나, 매우 심했구나,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헌원씨, 그 다음에 진시황, 그 다음에 아이고 서불을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구나. 서불 등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인신, 사람의 신하가 되어서 망명도 하는 것과 사람의 신하가 되어서 망명도 할 수 있단 말인가. 즉 충신 불사 이군이라 여건을 어찌 망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신선을 못 보거든. 그래, 신선 못 보고 불로장생약 못 구했으면 빨리 돌아와가지고 뭐까지나 내놓을 것이지, 이런 얘기야. 수이나 돌아오면 주사, 이 주사는 누굽니까? 화자가 되겠죠. 주사의 이 실험은 전혀 없게 만들었을 텐데 결국은 헌원씨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침략의 도구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진시황이 불로장생량 구해오라고 서불 등의 무리를 보내가지고 일본에 뭘 만들었기 때문에, 시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만백성의 원한이 생겨났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갑니까? 두어라 기왕불거라. 기왕에 지나간 일이라 다시 일러 무엇하겠느냐. 속절없는 시비. 그래, 자신도 이게 속절없는, 부질없는, 아까 어리미친 회포라는 말 나왔죠. 어리미친 회포고 속절없는 시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 후리쳐 팽개쳐 던져두자. 잠사가고 깊이 생각하고, 이건 깨달을 깍자인 거 알죠?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고야. 내 뜻이 참 고집스럽구나. 황제 작주거. 이 황제가 누구야? 아까 나왔던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헌원씨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원씨의 작 만들었어. 주, 배주자에다가 수레거자입니다. 결국은 뭘 만들었다는 얘기야? 배와 수레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이
웬 줄도 모르겠도다. 그릇된 것인 줄도 모르겠도다. 장안강동에. 여러분, 장안이나 강동이나 그냥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지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풍을 만나신들, 가을바람을 만나신들, 편주 곧, 편주가 조각배입니다. 그럼 조각배 곧 아니타면 천청해활, 여기 맞춤표 없어. 천청해활하다. 천청해활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고 한들, 이런 얘기야. 넓다고 한들 은의 흥이 절로 나며. 삼공도 배웠잖아. 삼공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정승 아니바꿀 제1강산의 부평 같은 어부생애. 여러분, 원래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어부의 삶을 이상적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어부의 삶을 이상적 삶으로 생각하냐면요. 어부사시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어웅을 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무슨 얘기냐? 늙은 어부를 옛날에 이상적 산수화마다 그렸단 말이야. 여러분도 본 적 있을 거야. 낚싯대 메고 가는 늙은이라든지 배 타고 낚싯대 들이고 있는 늙은이가 꼭 산수화에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럼 옛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삶이 뭐라는 얘기야? 어부의 삶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사대부들도 이렇게 낚시하면서 어부처럼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문제는 어부생애에 뭐가 없으면, 편주곧 없으면, 즉 배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배가 없으면 어부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높은 벼슬인 삼공과도 아니바꿀 제1강산의 부평 같은 어부생애에 생각해보니까 뭐가 필요해? 배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요, 일이업주 한입 작은 배 아니면 어디 붙여 다닐는고 어떻게 어부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될 거란 말이야.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는 배에 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유용성. 우리 앞에서 지금 누가 헌화한 씨가 배를 만들었다고 한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화자가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삶인 자연 친화에서 배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이야기이지. 이해갑니까? 그 다음 넘어가자. 그래서 배의 유용성을 드러냈고요. 이런 일 보건대 배 삼긴 제도야. 배를 만든 제도야. 지묘한 듯 하다마는. 그래서 생각을 바꿔. 이거 보면 배를 참 잘 만든 것 같아. 그런데 어찌한 우리 물.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의 약자입니다. 우리 무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을 주야로 빗깃하고, 판옥선이 싸움배가 될 거란 말이야.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임풍용을 자연을 벗삼때 흥이 전혀 없는 게요.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상황의 대조라고 배워봤죠. 펄펄 나는 적괴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에 함께 돌아갈 거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화자는 아름다운 경치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화자의 처지는 전시 상황이잖아. 그래서 배경과 화자의 처지가 대조가 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뭐 되는 거야? 심화가 되는 겁니다. 아까 누앙사라고 하는 작품에서요, 그 누앙사에서도 바로 즐기는 농가, 농부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래가 흥없이 들리는 이유도, 그렇게 농부들은 즐겁게 노래 부르고 지나가고 있지만 화자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는 대조되는 상황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더 심화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역시 아름다운 경치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전시 상황에서 결국은 흥이 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일 주중에는 석일이 지난 날입니다. 지난날 배 안에는 배반이 낭자타니. 여러분, 이거 배반 낭자가 원래 사자성어로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 소식의 적벽부라고 하는 글에 나옵니다. 소식의 적벽부라고 하는 글에서 바로 배 타고 적벽을 논일면서
술잔과 쟁반이 어지러웠다. 그래서 풍류적으로 놀았다는 이야기이고요. 결국 여기는 서길 주중, 지난날 주중, 그래서 소식의 적벽부가 언급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지난날 배는 뭐의 배였다는 얘기야? 풍류적 배였다는 얘기야. 그런데 금일 주중에는 대검장창뿐이로구나. 금일 주중에는 대검장창. 그러면 결국은 이건 전시여가지고 침략의 도구로서 뭐가 된다? 배가 된단 말이야. 침략의 도구로서 배가 등장했고요. 문제는 침략의 도구로서 배와 풍류적 배, 지난날의 배는 풍류적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되고 있다? 침략의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문장 구조 완벽하게 똑같죠. 그래서 두 개가 대꾸가 되고 있고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는 지금 두 개의 문장이 대꾸,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 한 가지 배엄마는 똑같은 배이지만은 가진 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뭐야? 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바 플러스 이 해가지고 바이, 바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시 한 가지 배엄마는 가진 바가 다르니 기간 우락이 서로 같이 못하도다. 여기에서 기간 우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근심과 즐거움. 여러분 그럼 근심은 뭐야? 금일. 그 다음에 락은 뭐야? 석일. 지난날 배는 즐거움을 가져다 줬는데 오늘의 배는 뭘 가져다 주고 있어? 근심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배에 대한 뭘 드러내고 있다?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갑니까? 기간 우락이 그 사이의 근심과 즐거움으로서 지난날의 배는 뭘 가져다 줬다? 즐거움을 가져다 줬지만 오늘날의 배는 뭘 가져다 줘? 바로 근심을 가져다 주어가지고 서로 같이 못하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부분 이해 갔습니까? 넘어갑시다. 시시로 머리 들어 북신을. 여러분 영군 지정 우국 충정 나타나는 시에서 북신, 북쪽 나타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로 임금님이 계신 곳이거나 임금. 얘가 북극별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임금 또는 바라봤다고 했으니까 임금님이 계신 곳.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영군 지정에서 북쪽은 절대적 방위로서 늘 임금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했고 북향 그런 거다. 임금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다 이런 얘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북신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건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봤다 이런 얘기야. 상시노루. 여러분 상시노루가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이라는 이야기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우국단심이라는 말이야. 우국단심은 다 알겠죠? 나라를 걱정하는 일편단심의 충성심 이런 거고요. 그런데 우국단심이 좀 더 직접적이라고 한다면 상시노루는 간접적이네요.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 이게 바로 뭐야? 우국충정의 마음을 담고 있는 눈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좀 뭐다? 문학적이면서 좀 간접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쪽은 바로 뭐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똑같이 뜻은 뭐다? 바로 우국충정이다. 다시 똑같이 뜻은 우국충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접적, 직접적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천일방, 하늘의 한 귀퉁에서 떨어뜨리는구나. 즉 내가 지금 하늘 한 귀퉁이라고 한 이유가 부산 최변방이잖아. 오동방 문물이, 우리의 문물이 한당송에 지랴마는. 이 표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양반 사대부들 특히 문신들이 사대사상, 중국에 대한 사대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국이 우월하고 우리는 그 밑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박일로는 우리의 문물이 한, 당, 송에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뭘 드러내고 있구나?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국군이 불행하여 해추 흉모에, 국군이 나라의 운이 불행하여 해추 흉모. 해추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해적.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뭐를 가리켜? 일본을 가리킵니다. 흉한 계략에 빠졌다는 얘기야. 즉 외적의 흉한 계략에 빠져서 만고수,
만고수라고 하는 것이 만년 동안 씻을 수 없는 수치.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임진왜란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만년 동안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고 있어. 그래서 임진왜란의 수치를 안고 있어. 100분의 1가지도 못 씻어버렸거든. 아직 내가 100분의 1가지도 그 수치를 갚았어, 못 갚았어? 못 갚았어. 근데 이 몸이 무상한들, 보잘것없는들 신하가 되어.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얘는 복격조사다. 뒤에 되다 나왔으니까 신하가 돼야 이시하다가 궁달의 길이 달라. 궁달이라고 하는 건 궁암과 다람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원래는 다른 데서 보면 벼슬에 나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여기는 임금과 신하의 길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여기는 뭐라고 해석하자? 임금과 신하의 길이 달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임금과 신하의 길이 달라. 몸매약고 늙으신들. 아무래도 무신이다 보니까 문신들과는 달리 늘 변방을 수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한테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나 우국단심이야. 어느 각에 어느 각 일각 들어봤죠? 어느 때 그냥 때라고 한번 해석하면 됩니다. 어느 때에 잊을런고. 그럼 나는 한 번도 우국 충정의 마음을 잊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에 갔죠? 그래서 일단은 임금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임진왜란의 수치를 한스러워하면서 변함없는 우국 충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자. 조그만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아까 앞에서 병들고 늙고 병들었다는 이야기 나왔죠. 조그만한 그리고 이거 누앙사에도 배웠잖아. 오척단구. 그래서 조그만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설분신원이 어려울 듯하건만은 설분신원이라고 하는 것이 분을 풀고 원수를 갚는다. 이거 원래 고전소설 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신원설화라고 해가지고 원수를 갚는 이야기 많이 나와. 설분신원이 어려울 듯하건만은 그러나 사제갈도 사제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죽은 제갈 공명이라는 이야기야. 죽은 제갈 공명도 살아있는 중달을 멀리 쫓았고 발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 뭘 이용하고 있습니까? 중국고사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국고사를 이용해가지고 대초 즉 사제갈과 손빈보다 누가 낫다는 얘기야? 내가 더 낫다는 얘기야. 죽은 제갈공명도 살아있는 중달을 멀리 쫓았고 발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는데 하물며 이 몸은 수족 손과 발이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 명맥 목숨이 붙어있으니 손빈보다 낫고 제갈공명보다 나은 거지. 그래서 서절구투 아까 이게 가장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서절구투가 뭐다? 쥐와 개와 같은 도적놈들. 그래서 가장 감정이 섞인 표현이야. 즉 외적을 쥐와 개와 같은 도적놈들이라고 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적으나 저울소냐. 여러분 적으나 저울소냐라고 했을 때 이건 조금이나마 이런 얘기야. 조금이나마 두려워할 것이냐 이런 얘기. 조금이나마 두려워하겠느냐. 즉 외적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선을 달려들어 나는 듯한 배를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내가 선봉에 서가지고 칼을 한번 쫙 휘두르면 9시월 상풍이 서리바람이야. 이것도 굉장히 상투적인 고전소설 쪽의 군담 전투씬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말입니다. 9시월 서리바람에 낙엽같이 애치리라. 즉 내가 칼 한번 딱 휘두르면 9시월 서리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적의 모가지가 우수수수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7종 7금 원래 유명한 고사죠.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줬다라고 하는 그래서 적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럼 결론적으로요. 이쪽으로 한번 다시 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이 가자 있고 명맥 목숨이 붙어 있으니 제갈공명보다 손빈보다 나아. 그래서 서절구투인 누구를 일본 즉 쥐와 개와 같은 도적놈들을 조금이나마 두려워할 것이냐. 두렵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선 나는 듯한 배를 타고
선봉에 서서 내가 칼 한 번 휘두르면 9, 10월 서리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치듯 적도 모가지를 우수수수 떨어뜨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칠중칠금 적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 정도가 돼.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무인으로서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뭐가 무인으로서의 호방한 기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인으로서 호방한 기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준피 도이들아 섬나라의 꿈을 거리는 오랑캐 놈들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뭘 지칭해? 일본을 지칭하고요. 수익어랑하여서라 빨리 항복하여라. 항자 불살이니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을 것이니 너를 구태여 섬멸하겠느냐. 우왕성덕이 욕병생 아시니라. 이 뒷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해석 정확하게 놓읍시다. 항자불산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을 것이니 너를 구태여 섬멸하겠느냐. 오왕 우리 왕의 성스러운 덕이 육병생 같이 살고자 아시니라. 이건 좀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하고 좀 이율배반적이야. 앞부분에서는 우리 아까 한탄하면서 세 번째 인물 서불등이 자기 임금을 배신하고 일본에 망명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비판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일본 외놈들한테 야 너네 임금 배신하고 우리한테 항복해. 우리 임금이 너네들 잘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뒤가 맞진 않지만 그런 거 묻는 문제는 없다. 그냥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앞뒤가 안 맞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이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고 미친 회포가 들고 속절없는 시비가 자꾸 드는 이유가 현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항자불살이니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을 것이니 너를 구태여 섬멸하겠느냐. 오왕 우리 왕의 성스러운 독이 같이 살고자 하시니라. 그래서 너네가 항복만 한다면 목숨을 구해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야. 태평천하의 유순군민 되어이셔. 여러분들 유순군민 많이 배웠죠? 유순, 우탕, 희왕 다 뭐름이 한다? 태평성대입니다. 그럼 태평천하의 유순군민 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뭐야? 태평천하를 이야기하고요. 1월 광화 해와 달과 빛나는 햇살이 아침마다 계속하였다. 이것도 역시 태평성대가 지속하였다. 왜? 지금 해와 달과 빛나는 빛이 계속 환하게 비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다? 태평성대가 뭐 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겁니다. 전선 타던 우리 몸도 어주에 창만하고 즉 싸움배를 타던 우리 몸도 이 싸움배하고 반대되는 게 뭐야? 어주 고깃배가 되는 거야. 창만 고깃배에 노래가 가득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도 배 타고 자연을 즐기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는 이야기야. 추월 춘풍 가을 달과 봄바람을 높이 베고 누워있어. 즉 이 말은 경치를 즐긴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경치를 즐기면서 뭐 이런 얘기야. 경치를 즐기면서 성대 해불 양파를 다시 보려 하노라. 해불 양파라고 하는 것이 파도가 잔잔한 바다야. 그럼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바로 유순군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태평성대와 해불양파가 더 똑같은 말이야. 다시 태평천하라는 물론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유순군민이라는 말, 그 다음에 1월광화 조부조라는 말, 그 다음 해불양파가 모두 뭐다? 태평성대를 뭐하는 거다? 기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전운이 감도는 암담한 상황이 해결이 되고 이제 태평성대에 자연을 벗삼아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끝나게 되는 거야. 물론 이 소망은 우리가 누앙사 배워봤다면 이루어지지 않고 화자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 알고 있지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선상탄이라고 하는 작품도 워낙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한 번만 간단하게 단락별로 요약을 한다면요. 일단
화자는 늙고 병들었지만 수군 통주사가 되어가지고 어디에 내려왔어? 부산진에 내려왔는데 거기서 대마도가 날씨 맑을 때는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쪽을 째려보면서 외적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었지만 대마도는 잘 안 보이고 누런 구름, 곧 폭풍이 올 징조인 누런 구름만 끼어 있었는데 그게 뭘 의미하게 된다? 바로 전운이 감도는 암담한 상황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화자는 배 위에서 아무래도 때가 때이니만큼 왜 적이 침입하게 된 원인이 된 배를 만든 헌원 씨를 원망하고 일본에 시조를 제공한 누굽니까? 진시황과 서불 등을 원망을 하지요. 물론 이게 다 부질없는 속절없는 시비고 어리석고 미친 회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삶인 자연친화, 그 자연친화에서 최고로 치는 뭐야? 어부의 삶에서 뭐가 빠지게 되면, 배가 빠지게 되면 안고 없는 찐빵인 거지. 그래서 삼공이 북위 영화를 대표하는 삼정승이라는 말이야. 삼공과도 아니 바꿀 어부 생애를 위해서 뭐가? 배는 꼭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배의 유용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배 잘 만든 것 같긴 해. 근데 왜 우리는 흥이 안 나? 지금은 전시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달 배는 풍류적 배였는데 오늘의 배는 침략의 도구로서 배로서 예전의 배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지금의 배는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해가지고 배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상시노루,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로서, 이게 바로 우국충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뒤에 가면 우국단심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신들이 사대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 여기에서 특이한 게 바로 중국의 문화와 견주어 가지고 우리 문화가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민족적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사 6으로 가게 되면은 중국 보사를 인용해 가지고 나는 제갈이나 손빈보다 낫다. 그래서 내가 서절구투, 쥐와 개와 같은 도적놈들인 외놈을 조금이나마 두려워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앞장서 가지고 칼 휘둘러서 적의 모가지를 다 댕강댕강 베어버리면서 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인으로서 뭐가 드러나 있다? 호방한 기계가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섬나라 오랑캐들에게 빨리빨리 항복해가지고 우리 태평성대 이루자라고 하면서 바로 유승군민 되어가지고 해와 달과 빛나는 햇살이 아침마다 계속되는 태평성대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황혼이 거치고 파도가 잔잔한 바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고깃배 타고 노래 부르면서 추월 춘풍을 즐기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끝내네요.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다시 한번 앞에 상춘곡이나 면왕주원가 그 다음에 삼위인곡 성미인곡은 배울 기회가 많지만 얘네들은 1, 2학년 때는 배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할 때 제대로 해놓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